도시 변두리에 자리한 그 공원은 평소에 가족 단위 방문객과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건달 무리들이 떼지어 모여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었지요. 이 건달들은 늘 사람들을 흘겨보며 빈정대기 일쑤였고 공원에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들과 얽히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가 시야에 들어왔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보였어도 기운이 꽤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건달들의 눈에는 그저 만만한 노인쯤으로 보였으리라 짐작됐어요. 사실 건달들도 늘 무자비하게 굴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하필이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노약자라서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졌을 수도 있죠. 그들이 주로 이 공원에 모이는 이유는 딱히 갈 곳이 없어 떠돌다가 얻은 작은 아지트 같은 의미였어요. 한 명이 할아버지를 향해 물었어요. 혹시 담배 한 대만 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갑을 꺼내며 담배 대신 동전 몇 개를 건달 손바닥에 올려놨죠. 건달들은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들이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중 리더 격인 사내가 가자고 말했고 다들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할아버지도 딱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상황이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조용한 결말이었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똑같은 공원을 또 찾았어요. 이번에는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날이었죠. 할아버지 옆에서 따라 걷는 강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살짝 겁낼 만큼 체구가 크고 늠름했어요. 새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은 호기심 가득한 동시에 날카롭기도 했어요. 목에 걸린 견장에는 군대를 연상시키는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가끔씩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입가를 벌려 호흡을 정리하곤 했어요. 마치 특별한 동작을 기다리는 듯 차분하게 걷는 모습이었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건달들은 여전히 공원에 앉아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심심함을 달래고 있었어요. 아니, 심심함보다는 지루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한 건달은 벤치에 누워 있고 또 다른 건달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며 킥킥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리더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고 며칠 전 마주쳤던 할아버지를 다시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이 반짝였죠. 그 곁에 있는 큰 강아지를 보더니 건달 중 한 명이 흥미롭게 쳐다봤어요. 저 개 꽤 덩치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개 귀엽네, 만져볼까? 그 정도로 접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면서 건달들은 강아지를 만만하게 보려 했어요. 야, 이 조그만 게 우리 구역을 활보하네. 같은 농담 반 진담 반말을 던지기도 했죠. 그러다 한 건달이 강아지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려다가 강아지가 움찔하며 이를 드러내자 기분이 상한 거예요. 뭐야, 이 자식이? 사람 손길을 거부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다른 건달이 강아지의 꼬리를 잡으려 했죠. 우리 형님 기분 나빠하잖아. 강아지는 깜짝 놀라서 뒷다리를 한번 살짝 굴렸고 그 즉시 강렬한 눈빛을 뿜어냈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강아지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공원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커다란 강아지가 번개처럼 몸을 틀어 첫 번째 건달의 팔을 치받았죠. 그 충격에 건달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숨이 턱 막힌 듯 기침을 했어요. 으악, 뭐야 이거? 건달이 팔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 망할 개가! 두 번째 건달이 황급히 달려들며 소리쳤지만 강아지는 날렵하게 회전하여 뒷발로 가볍게 옆구리를 밀쳐냈어요. 우와! 소리를 낸 건달이 그대로 구르면서 다른 동료와 부딪혔죠. 벤치에서 벌떡 일어난 리더가 소리쳤어요. 야, 니네 그 개한테 지고 있는 거야? 어디서 온똥개인지 확 잡아버려. 세 번째 건달은 의자를 집어들더니 개 같은 게, 너 오늘 죽었어! 하고 소리치며 던졌지만 강아지는 의외로 침착하게 그 의자를 피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목줄을 잡아 돌리며 상대방의 허리를 포박하듯 휘감았어요. 아야야야, 이거 풀어! 누가 좀 도와줘! 건달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네 번째 건달은 이미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형님들, 저건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의자를 피해?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리더가 마지막으로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강아지는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짖음과 함께 리더의 다리 사이로 빠르게 달려들었어요. 리더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우며 소리쳤어요. 으악! 안 돼. 저리 가. 강아지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순간에도 과도하게 물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만큼만 움직여서 상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형님들 도망가자. 저건 그냥 개가 아니라고. 한 건달이 소리치자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녀석은 구두도 벗어놓고 뛰어갔고 또 다른 녀석은 휴대폰을 공원 벤치 위에 두고 사라졌어요. 아니, 내 100만 원짜리 나이키가. 한 건달이 소리쳤지만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휴대폰! 내 휴대폰! 다른 건달이 소리쳤지만 강아지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죠. 비켜! 먼저 가게 해줘! 형님 나 좀 살려줘. 그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밀치면서 우왕좌왕했고 결국 분수대 근처를 가로질러 인근 골목으로 사라졌죠. 공원에 있던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며 눈을 크게 뜨고 현장을 둘러봤어요. 한쪽에서는 소녀가 저 강아지 너무 멋있다고 감탄했고 어떤 할머니는 귀신 잡는 개라도 된단 말인가 하며 입을 떡 벌렸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르신, 이 강아지 혹시 군견인가요? 할아버지는 눈을 살짝 감고 지난 시절을 떠올린 듯 했어요. 그리고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지. 이 녀석은 그냥 군견이 아니야. 예전에 특수부대에서 다른 군견들까지 교육하던 최고의 교관 출신이지. 적 기지에 단독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오는 임무도 여러 번 수행했었어. 이 말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와,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 군견이라니. 그러니까 저 건달들을 한 방에 때려 눕힌 거군요. 강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차분히 앉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 있어서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심을 느꼈죠. 강아지는 한쪽 귀가 살짝 접혀 있고 입가 주변에 희끗희끗한 털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모든 동작에서 절도와 훈련된 기색이 묻어났죠. 옛날에는 스피드가 더 빨랐을 거라는 말을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군 생활 중 수많은 미션에 투입되어 인질 구출, 수색 작전까지 참여했다는 전설도 있었어요. 벌써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아직 이 정도 실력이 남아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두 인물의 인연은 아주 오래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죠. 처음 만났을 때 강아지는 어린 군견이었고 할아버지는 이미 베테랑 군인이었다고 해요. 둘이 함께 훈련장을 누비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거듭했죠. 기초 제식부터 시작해 상황별 대처, 여러 안전 확보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강아지는 점차 능력을 꽃피웠어요. 할아버지는 능력 있는 군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강아지가 다른 동료 군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훈련소 교관들이 시범을 보이면 이 강아지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다른 군견들에게 시범을 보였던 거죠. 그 과정에서 교관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여러 부대에서 요청이 쇄도할 만큼 유명해졌어요. 그 뒤로 건달들은 공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전설의 개가 산책 나올지 모른다며 함부로 설치지 않았죠. 누군가가 겁먹은 표정으로 특수부대 교관견이 나타났다며 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순식간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변함없이 오전과 오후에 공원을 산책했고 매번 평화롭게 돌아다녔죠. 어린아이들은 이 강아지에게 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강아지는 얌전하게 아이들이 쓰다듬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군견다운 위엄이 있다며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고 할아버지는 이 녀석도 늙었는데 너무 축혀 세우지 말라며 멋쩍게 웃었어요. 그 이후로 강아지의 과거 이야기가 조금 더 밝혀졌어요. 군대 내에서 탐색과 제압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렸고 각종 표창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요. 당시 지휘관들이 이 아이가 있어서 작전을 얼마나 편하게 진행했는지 모른다며 훈장을 수여했을 정도였죠. 할아버지가 전역을 결정할 때 이 강아지도 마침 은퇴 시기가 맞물려 민간으로 나오게 됐어요. 기나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뒤에는 아무래도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속에 각인된 훈련 본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누군가 위험에 처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즉각 반응이 튀어나오곤 했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건달들이 그 강아지를 건드린 셈이에요. 한때 군견들을 교육하던 교관격인 이 강아지는 이미 여러 전투와 특수 상황을 겪어온 베테랑이었어요. 느긋하게 산책할 땐 늙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응하죠. 공원을 떠나면서 건달들이 중얼거렸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걔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제압하냐. 우린 어쩌다가 이런 괴물 같은 개를 건드렸지? 라고 말이에요. 자신들도 모르게 큰 존재를 건드렸음을 깨닫고 경악한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공원 주변 상인들은 덕분에 안전해졌다고 웃곤 했어요. 평소에 건달들이 흥청거려서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손님들에게 주정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이상하리만치 건달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상인들은 할아버지와 강아지를 반갑게 맞아주며
한 할머니는 우리 애기 간식 좀 먹으라고 작은 사료 봉지를 내주기도 했어요.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얌전하게 다가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 모습이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동네 주민들은 이 녀석 겉은 무서워 보여도 속은 착한 애하고 감탄했어요. 주말이 되자 공원엔 소소한 축제나 행사가 열리는 때가 많았어요. 할아버지와 강아지 이야기가 유명해지자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반려견 쓰다듬기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강아지는 정말 거짓말처럼 얌전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느 아이가 주저하며 다가오면 강아지는 먼저 고개를 조금 숙여서 겁먹지 말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죠. 아이들이 손으로 머리를 살짝 만지면 강아지는 행복한 듯 입가를 벌리고 헥헥거리며 반응했어요. 그 모습에 부모들도 안심했고 아이들은 우와, 나 특수부대 출신 강아지 만져봤어라며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이 강아지가 지닌 진정한 무서움과 존엄은 아까 그 건달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확실히 드러났어요.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대응 능력은 흉내내기 어려운 경지였어요. 특히나 공격이 아닌 제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적은 힘으로 상대를 무력화할 줄 아는 것은 단순히 힘만 세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런 점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강아지에게 한층 더 존경심을 품게 됐죠. 한편 도망갔던 건달들 중 일부는 겁에 질려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나 워낙 동네가 좁다 보니 어느 날 밤 우연히 술집 골목에서 주민들에게 목격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한결같이 힘이 빠져 보였고 이전처럼 어깨에 힘을 주며 건들거리던 모습이 아니었대요. 가까이서 들은 바로는 그놈에게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라는 혼잣말을 했다고 하죠.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보면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며 우려했지만 세간의 평가가 워낙 좋지 않아 감히 다시는 못 올 것 같다고 수군댔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이야기는 점점 미화되어 전설처럼 퍼져나갔어요. 어느 정도 과장이 보태져 어떤 이들은 아니, 그 강아지가 사람 말을 완벽히 알아듣고 총도 분해할 줄 안대라고 떠벌렸죠. 물론 그 정도까진 아닐 테지만 할아버지조차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반은 맞기도 했어요. 강아지는 폭발물 처리 훈련에서 기본적인 도구를 구분하고 특정 지시에 맞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의 명령어를 알아듣고 민첩하게 반응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변 군부대에서 이 강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현재 군견을 훈련 중인 교관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노하우가 없는지 궁금해한 거죠. 할아버지는 흔쾌히 그래. 오래된 몸이라 예전처럼 보여줄 순 없겠지만 이 녀석이 몸에 익힌 걸 조금이나마 보여줄 순 있지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어느 토요일 오후 부대 관계자 몇 명이 공원으로 나와 강아지를 만나갔어요. 그들은 강아지를 관찰하고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물어봤죠. 짧은 시범이었지만 강아지가 정확한 지시어에 반응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자 역시 교관견 클래스가 다르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이후로도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괜히 복잡해지기 싫다며 인터뷰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요. 강아지도 원래처럼 동네를 순찰하듯 돌아다녔고 간혹 지나는 택배 기사나 청소부 아저씨에게 꼬리를 살랑 흔들며 인사를 건넸죠. 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우리 동네 슈퍼 히어로라며 칭송했지만 정작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계속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저 할 일 했을 뿐이라는 식이었어요. 한편 공원 풍경은 눈에 띄게 평온해졌어요. 예전에 무리지어 행패를 부리던 청년들이 어쩌다 온다 해도 아무 말 없이 산책만 살짝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았죠. 누구도 이제 함부로 할아버지와 강아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강아지와 함께 햇볕을 쬐면 지나가는 이들이 몰려와 안부를 물었죠. 잘 지내시죠, 어르신? 또는 강아지 오늘도 멋지네. 라는 인사에 할아버지는 느긋하게 머리를 끄덕여 보이곤 했어요. 강아지도 왠지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든든함을 느꼈어요. 특수부대 교관견이 이 동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었죠. 특히 아이들은 더 이상 공원에 오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거기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계시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죠. 물론 동물이다 보니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 강아지는 정말 차분하고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함부로 짖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순종적이었죠. 혹자는 특수부대 군견이면 공격적인 면이 강할 텐데라고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진짜 잘 훈련된 군견일수록 불필요한 공격성을 배제하고 명령에만 반응한다는 걸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교관 역할까지 했던 이 강아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상대가 누군지 파악하고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게 군견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대요. 할아버지도 내가 옛날에 이 녀석을 가르칠 때 공격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제압하는 방법부터 익히게 했지라고 회상했어요. 어느 날 밤 건달 중 한 명이 공원 근처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다고 해요. 순간 그 건달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고 강아지는 시큰둥하게 그를 쳐다본 뒤 할아버지를 따라갔죠.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봤고 바로 다음 날 가게 주인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건달, 아직도 그 개만 보면 다리가 떨린대라며 다들 웃음 지었어요. 이런 소문들로 인해 동네는 점점 건달들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이 됐죠. 얼마 후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함께 시골로 이사갈 계획을 고민했다고 해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아쉬워했고 여러 가지로 송별 모임을 준비하려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진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이곳도 좋지만 자연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쪽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죠. 강아지도 멀리 산이 보이는 공간에서 뛰어놀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남긴 추억은 분명 특별했어요. 건달들이 공원에서 시비를 걸다가 특수부대 훈련소 교관 출신 강아지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설로 회자될 테니까요. 동네 주민들은 혹시라도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일부러 SNS에 오늘도
공원에서 교감견을 만났다는 사진과 글을 올리곤 했어요. 지나가던 젊은 커플은 이 동네 되게 안전하다더니 진짜였구나라며 안심했어요. 누군가는 이 강아지를 마스코트로 해서 공원 이름을 바꾸자고 농담까지 던졌을 정도예요.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변함없이 그날도 공원을 거닐었어요. 넓게 펼쳐진 잔디 위로 노을이 지고 붉은 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강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아다니다가도 할아버지가 부르면 곧바로 달려와 옆에 섰죠. 두 존재가 함께 걸으며 오랜 세월을 공유하는 듯한 모습이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따뜻하고 평화롭게 보였어요. 어떤 중학생이 적에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라며 궁금해했지만 정확한 건 잘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강아지의 눈동자는 여전히 생기가 가득했고 체력 또한 웬만한 젊은 게 못지 않았죠. 가끔 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아직도 그 개랑 같이 지내시네라며 반가워했어요. 강아지는 옛 전우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했죠. 그런 모습에 옛 추억이 떠올라서 전우들은 종종 술잔을 기울이며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작전 기억나냐고 옛날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그때 이 녀석 아니었으면 우리 작전 망했지라고 되짚었어요. 듣는 사람들은 개 한 마리가 작전에 얼마나 도움되겠어 하다가도 과거 기록과 훈장을 확인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뀔 즈음 공원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나무 잎사귀가 붉게 변하자 산책 나온 사람들도 많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물론 그 중에는 강아지 사진도 가끔씩 등장했어요. 오늘도 공원에서 교감견을 만났다. 정말 멋지다 같은 글이 종종 올라왔고 댓글에는 저 개가 건달들을 날려버린 전설의 주인공이지라고 달려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이 강아지에게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애정을 보내는 분위기였어요. 건달들이 처음 시비 걸었을 때 어쩌면 그냥 넘어갔기에 별일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마주쳤을 때 무심코 강아지에게 손을 댄 순간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셈이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소 교관 출신이라는 경력이 결코 장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부 주민들은 하필이면 왜 그 강아지를 건드려서 망신을 당하나라며 건달들을 비웃었어요. 정작 본인들은 목숨이 위태로웠다며 핑계댔겠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다른 이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동네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예전에는 가로등도 부족하고 CCTV도 별로 없어 시끄러운 일들이 잦았는데 그 뒤로는 불량배들이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구청에서도 지역 안전을 위해 공원 정비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고 사람들은 밤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었죠.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히어로라며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고 싶어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 녀석은 과자 같은 거 잘 안 먹는다라며 웃어 넘겼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강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가를 살짝 벌려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건달들과의 충돌 사건은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처음에는 과장이 조금씩 붙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인을 우습게 봤다가
결국 개한테 당했다라는 사실 말이죠. 게다가 그 개가 평범한 개가 아니라 특수부대 훈련소 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임팩트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미 은퇴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줬죠. 늙어도 아직 저 정도라면 전성기 땐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마치 동네의 명물처럼 자리 잡았어요. 관광객이 종종 그 전설의 궁견 볼 수 있나요? 라며 물어오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너무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강아지를 번거롭게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시끌벅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산책 시간을 옮기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공원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돈 뒤 능숙하게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죠.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 아, 오늘도 평화롭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혹시나 갑작스러운 시비가 생긴다 해도 이곳에는 늙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교감견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 인물이 잘 안 들어온 데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 이후로 동네에는 안정과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모두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에요.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함께 공원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겪어온 전우 같은 유대감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현대판 은퇴한 영웅과 노병이 사소한 일상을 보내며 조용히 살아가는 풍경이기도 했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릿하지만 절도가 있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이 느껴지는 모습이라 주변 사람들은 존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 가슴속에 남은 이야기는 훨씬 더 컸어요. 특수부대 훈련소 교관 출신 강아지가 건달들을 2초 만에 제압했다는 구전동화 같은 스토리는 계속 이어졌죠. 어느새 이곳은 늙은 군견과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관청에서는 이를 작은 관광 포인트로 활용해 볼까 논의했지만 할아버지 쪽에서 극도로 꺼렸어요.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라는 말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결국 그 평화로운 일상은 이어졌고 건달들은 2번 다시 그 공원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서운 존재를 깨닫고 달아난 그들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도 그들에게 조금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었죠. 하필이면 그 강아지를 건드린 게 누군데 무슨 관용이냐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아이는 우리가 안 괴롭혀서 다행이야. 그 강아지 진짜 짱 멋있다며 해맑은 표정을 지었죠.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군견들은 단순히 동물 병력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실제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의 생사를 책임지는 전우라는 인식이 퍼졌죠. 이를테면 서로가 보호해주고 함께 승리해내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수많은 동료 군견들을 지도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 역사를 지닌 존재가 동네 공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묘한 감동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공원을 거니는
늙은 군견과 할아버지의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어떤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잡아 군에 입대했으며 어떤 여성은 군견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번져나가고 있었고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두고 하필이면 건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직함과 정의감이 더 깊이 뿌리내렸다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간혹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곤 해요. 옛날에 공원에서 건달들이 이 강아지를 건드렸는데 어땠는지 알아? 하고 무용담처럼 전하는 경우가 있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게 실화냐? 라며 웃기도 하지만 오래 산 주민들은 직접 봤어. 정말 대단했지라며 진지하게 증언해요. 이렇듯 특수부대 훈련소 교관 출신 강아지가 건달들을 제압했다는 내용은 작은 동화처럼 세대를 이어 구전됐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개를 보면 막 시비 걸면 안 되겠다며 웃어넘겼고 어른들은 그건 그냥 큰 개가 아니라 전설적인 군견이었다고 대답해줬어요. 마침내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조용히 동네를 떠났죠. 장소를 옮겨 더 한적한 시골에서 집을 구했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합류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동네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 날 공원에 모여 손을 흔들었어요. 강아지도 마지막으로 목을 한번 꺾어 사람들을 쓱 바라봤고 마치 그동안 즐거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후로 공원은 더욱더 평화로워졌어요. 건달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사람들은 문득 공원 벤치를 볼 때마다 그 곁에서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함께 앉아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정말 든든한 이웃이었지라며 아쉬워도 했죠. 그들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강아지를 건드려서 2초 만에 제압당한 건달들의 이야기. 어쩌면 노인과 군견이란 테마로 영화가 만들어져도 손색이 없을 법한 장면들이었죠. 사람들은 때론 과장도 더해가며 딱 2방에 넷이 다 나가떨어졌다는 식으로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짓이 아닌 건 그 강아지가 실제로 특수부대에서 교관 노릇을 했고 늙었음에도 여전히 위풍당당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건달들 중 일부는 아주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고 일부는 이 일을 계기로 조직 생활을 청산했다고도 전해져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으리라 짐작돼요. 물론 그들은 다시는 그 강아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런저런 뒷이야기까지 더해져 이 사건은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어요. 어떤 이는 오히려 그 건달들도 복받은 거지.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세상 무서운 걸 깨달았잖아라며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 그 공원은 더없이 평화로운 곳이 되었어요. 가끔씩은 저기 저 할아버지와 강아지를 기억하시오? 라는 말을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가 전해져요. 개 한 마리가 건달들을 쓸어버렸다는 식으로 구전되지만 사실상 그 개 한 마리는 뼛속까지 훈련된 특수부대 교관견이었죠. 그리고 그 곁엔 늘 할아버지가 함께 했어요. 그게 이 동네가 자랑하는 가장 훈훈하고도 무서운,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누군가 할아버지와 강아지를 기억하는 이들이 조용히 모여 추억을 나누곤 했어요. 사람들은 때로 그 사건 덕분에 공원이 깨끗해지고 동네가 좋아졌다며 고마워했죠. 특히 매일 공원을 돌며 노점을 열던 아저씨는 옛날엔 건달들이 시비 거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됐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편하게 와준다고 기뻐했어요. 어느 날 아저씨는 궁견 교광견의 그림을 손수 그려서 가게 한쪽에 걸어두기도 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 그림을 보며 아, 저게 그 전설의 강아지인가 하며 발길을 멈췄어요. 재미있는 것은 공원 한켠에 강아지 조각상을 세우자는 제안까지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이미 떠난 뒤라 추진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남다른 존재였어요. 어떤 노년부부는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너도 저 강아지처럼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교육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공원에는 새로 깔끔한 산책로가 생기고 벤치도 새 단장되어 더 아늑해졌어요. 공원이 점점 더 아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해가면서 안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은 종종 옛날에 이곳에서 궁견이 건달들을 단숨에 제압했었지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덕분에 소문을 듣고 방문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동네 주민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곁들였죠.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강아지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필이면 특수부대 훈련소 교관 출신 강아지를 건드린 건달들은 2초 뒤에 꼬리도 못 흔들고 쫓겨났다는 전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며 묵직한 여운과 함께 긴 감동을 전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2번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를 함부로 괴롭히기 전에 그 상대가 어떤 과거와 능력을 지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진한 유대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다시 도시를 찾는다면 아마 환대받을 가능성이 커요. 동네 어디서나 저분은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라고 알아볼 테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어린 시절 겪은 그 놀라운 순간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실은 이 강아지가 누구도 억지로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곤란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줬죠. 이게 진짜 사이다고 진짜 정의라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동물적 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훈련과 신뢰를 쌓아온 궁견과 인간 사이의 교감, 그리고 불의를 참지 않는 정의로운 성격이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였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그 본질적인 힘과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강인했던 교광경과 그와 함께 군에서 길고 긴 복무를 마친 할아버지의 동행은 그래서 아름다웠죠.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둘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날 공원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은 결국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이야기될 보물이 되었어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작은 시골 마을이나 큰 도시의 카페 구석에서도 회자됐어요. 누군가는 그 강아지를 본 적 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전설일 뿐이라며 의심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 공원에 있던 목격자들이 전부 진심으로 놀랐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강아지란 단어가 주는 귀엽고 연약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고 군에서 다져진 위엄과 용맹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였죠. 그리고 이 전설이 끝나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곳을 무시하고 함부로 괴롭히려 들지 않을 거예요.